반갑습니다. 철학 이야기의 권수진입니다. 오늘은 순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순자는 공자와 맹자의 뒤를 이어 유가 철학을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순자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역사책에도 순자의 생물 연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후대 연구자들에 의해 문헌들을 종합해보면 그는 대체로 기원전 298년 무렵에 태어나서 기원전 238년 무렵에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공자가 죽은 지 200년쯤 뒤이고 맹자가 죽은 바로 직후의 무렵입니다. 순자는 기원전 230년경 조나라 사람이다. 이름은 순왕이며 자는 경이었다. 순자가 살았던 그 당시는 정치적으로 조나라가 제나라의 뒤를 이어 강성하게 되고 진나라의 세력이 더욱 커져 다른 강대국들을 병합하려 할 때이다. 사상적으로는 제자백과의 다양한 경쟁이 절정에 이를 무렵 공부를 시작했으며 정치적 이유로는 종행가와 법가가 우세한 시대였다. 당시는 공자를 추종하는 무리의 내분이 치열하고 특히 맹자에 의해 공자 사상의 정치적 의미가 더욱 풍부해진 시기였다. 그는 격동의 와중에서 공자의 제자인 자하, 중궁 등의 학통을 계승했으며 제자백과의 모든 학설을 섭렵하는 치열한 학문적 노력으로 초기 유가 사상의 학문적 체계를 집대성했다. 순자의 이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면 그의 이름은 순왕이고 자는 경이었습니다. 근데 이 순자가 손자와 비슷해서 손경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이란 글자는 그 당시 벼슬한 사람에 대한 존칭이기도 했기 때문에 순자를 귀족 출신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자가 태어난 곳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조나라 사람이 아니라 순나라 사람입니다. 근데 조나라가 제나라의 뒤를 이어 강성하게 되다 보니 약소국인 순나라를 병합시키게 되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순자는 순나라에서 조나라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상적으로 보면 순자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먼저 대외적으로는 종행가나 법과와 같이 하루가 다르게 세력이 커져만 가는 제자백가들에 대해서 유가의 입장에서 맞서 싸워야만 했고 내부적으로는 유가 사상의 학문적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자는 전국시대 말기 사람입니다. 공자는 춘추시대 사람이고 맹자는 전국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전국시대가 되면 하루가 멀다 하게 수많은 제국들이 싸움을 하게 되고 그 싸움의 결과 진, 초, 연, 제, 한, 위, 조와 같이 전국 칠웅만이 강대국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전국 칠웅은 대외적으로는 스스로 자신의 국가들이 강대국임을 선포하고 내부적으로는 군주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군주가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책략가나 지략가들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일례로 진나라 효공이 법가 사상가인 상황을 잘 등용해서 두 차례에 걸쳐 변법에 성공함으로써 진나라는 전국 칠웅 중에서도 최고의 강대국으로 굳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 칠웅의 군주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신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현명한 사람들을 찾고자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뒤질세라 음양가, 묵가, 명가, 도덕가, 법가와 같은 여러 제자 백가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유세를 펼치게 되고 군주와 제자백가 사이에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져서 제자백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경쟁이 절정을 이루던 시기였습니다. 순자는 유가의 입장에서 이러한 다양한 사상가들에게 맞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였는데 공자와 맹자가 주장했던 논거만으로는 제자백가 사상가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음을 깨닫고 유가 사상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해서 유가 사상에서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수정하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상가들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유가의 사상적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그러한 작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악설을 주장한 것입니다. 공자와 맹자로 대표되는 유가 사상가들은 기본적으로 성선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선설에 입각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10여 년을 주유천하고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좋아지기는커녕 세월이 흐를수록 순자가 살던 시기가 되면 극도로 혼란하고 더욱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된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면 세상은 점점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현실은 도리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관을 바탕으로 유가 사상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순자는 유가의 경전을 공부하여 13세에 수재라는 소리를 듣고 15세 무렵 당시 천하제일의 학자들이 학문 경쟁을 벌이던 제나라의 직하학궁에서 유학한다. 22세 무렵에는 북의 연나라를 유람하여 연왕 쾌를 만났다. 순자의 학문적 위상이 높아진 것은 서기 기원전 286년경 정식으로 제나라 직하학궁에 들어가 학문 경쟁을 하기 시작한 때로 여겨진다. 기원전 284년 제나라는 연나라 장수 악여의 공격을 받고 패하여 직하학궁 사람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때 순자는 잠시 초나라에 피신하였지만 기원전 275년 제나라 양왕이 다시 직하학궁을 설치하자 53세 무렵부터 71세 무렵까지 제양왕 밑에서 학궁을 책임진다. 그때는 이미 전병 등과 같은 당시 저명한 원로학자들이 모두 죽은 뒤였으므로 순자가 가장 연로한 어른으로 대접받았으며 제나라에서 실무 부서 없이 자기를 주는 열대부를 보충할 때 순자는 직하학궁의 우두머리인 제주를 3번이나 역임했다. 순자가 13세 수재라는 소리는 어려서부터 똑똑했다는 이야기고 거의 나이 15세 무렵에 제나라의 직하학궁에 유학을 하게 됩니다. 제나라 양왕은 다른 여러 제후국들의 왕보다 학문을 숭상하고 학자들에 대한 대우가 좋았나 봅니다. 해서 제나라 자체 내에 직하학궁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제나라를 찾아오는 여러 제자백가 사상가들에게 그곳에 거처를 마련해주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국 칠웅을 떠돌며 유세를 펼치던 제자백가 사상가들이 돌고 돌다가 제나라에 와서 생활을 해보니까 밥도 잘 나오고 공부한다고 책을 필요하다 하니까 책도 잘 구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져서 너도 나도
직가학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제자, 백가, 사상가들 사이에서 직가학궁 출신이다 하면 일명 무주는 이런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직가학궁이라는 곳은 한 서울대 정도쯤 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여기에 최고의 수장을 죄주라고 부르고, 이러한 죄주 자리를 순자는 3번이나 역임을 했습니다. 나중에도 언급을 하겠지만 순자가 이곳에 머물렀을 때 한비자와 이사라는 제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원전 255년경 제나라 사람들의 모함으로 순자는 이웃 초나라로 가게 되는데, 당시 저명한 재상인 초나라 춘신군은 그를 사방 백리 난능지방 영으로 삼으려 한다. 이때 어떤 간신 한 사람이 춘신군에게 은나라 탕왕은 사방 70리로, 주나라 문왕은 사방 100리로 천하를 얻었습니다. 순자는 그들의 버금가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에게 100리의 땅을 주면 장차 초나라가 위태로워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했다. 이에 춘신군은 순자를 물러나게 했고, 순자는 초나라를 떠나 진나라로 갔다. 법가 정책을 추진하던 진소왕과 통일을 향한 내정개혁으로 천하의 명성을 날리던 응후 범수를 만났으나 왕도 정치를 설득시키는 데 실패하여 고향인 조나라로 돌아간다. 조나라는 그를 상경으로 대우했고, 순자는 효성왕 앞에서 왕실 군사문제 전문가인 임무군과 군사문제로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기원전 255년경을 기점으로 순자는 무슨 역마살이 끼었는지 제나라에서 초나라로, 초나라에서 다시 진나라로, 진나라에서 다시 조나라로 떠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진나라와 조나라에서는 순자를 그렇게 반기지를 않았지만, 초나라 춘신군은 순자를 매우 신뢰하여 난능 지방의 수령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물론 어떤 간신 한 사람 때문에 지금은 순자를 물러나게 했지만,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결국 난능의 수령으로 순자는 가게 되고 거기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한편 초나라에서는 어떤 유색액이 춘신군을 설득시키고 있었다. 옛날 이윤이 하나라를 버리고 은나라에 들어가니 은나라가 천하를 다스리게 되고 하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관중이 노나라를 버리고 제나라로 들어가니 노나라는 약해지고 제나라는 강해졌습니다. 현자가 있는 곳에는 군주가 존경받지 않은 적이 없으며 나라가 번영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순자는 천하제일의 현자입니다. 주군께서는 어찌 그를 사퇴하셨나이까? 이에 춘신군은 다시 순자를 불렀으나 순자는 신랄한 풍자가 담긴 답신을 보내 사양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거듭된 정중한 청을 이기지 못해 다시 초나라로 가서 란능현의 수령이 되었다. 간신의 깸에 의해서 초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순자를 바라보던 어떤 유색액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춘신군을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이윤과 관중의 예를 들어서 초나라에서는 천하제일의 현자인 순자가 초나라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춘신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색에게 말을 들은 춘신군이 듣고 보니 그럴듯해서 순자를 다시 부릅니다. 순자 안 갑니다. 삐겼겠죠. 당연히 안 갈 겁니다. 순자 입장에서 보면 필요 없다고 가라 할 때는 언제고 다시 또 필요하니까 오라고 하냐고, 그런 마음이 담긴 신랄한 풍자가 담긴 답신을 보냅니다. 춘신군도 참 대단한 게 현령자리 안 해? 니 아니라도 할 사람 많다 하면서
하기 싫으면 차비라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를 유비가 마치 제갈공명을 상고초라는 것처럼 거듭된 정중한 청을 합니다. 이렇게 춘신군과 순자가 티격티격 싸우는 과정 속에 결국 순자는 난릉형의 수령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초나라의 유세객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간신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을 어떻게든 떨어뜨리거나 낙마를 시킵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아닌데 싶으면 아닌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불합리한 자유한국당과 검찰 수사에 맞서 최근 촛불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런 유세객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무렵 한비와 이사가 순자의 문화에서 수년간 공부를 한 듯하다. 탁월한 재능에 비해 말이 어눌했던 한비는 고국인 한나라로 돌아가 국가개혁을 위한 이론에 몰두했고, 재능에 비해 야망이 컸던 이사는 서쪽 진나라로 가서 청운의 꿈을 불살랐다. 순자의 나이 98세로 추측되는 기원전 238년 춘신군이 살해되고 순자는 난능년에서 밀려난 뒤 수만자 이르는 저수를 남긴 채 눈을 감았다. 그는 란능에 묻혔으며 대대로 란능 사람들은 순자의 학덕을 본받고자 경이란 자를 취했다고 한다. 순자는 평생 학문에 매달려 제자백가의 사상을 집대성했고 중국 통일의 기운을 느끼며 현실 정치에 접목할 수 있는 유학의 새로운 틀을 구성해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통일제국의 이념적 토대가 된 것은 오히려 그의 제자로서 법가를 기치로 내건 한비와 이사였다. 순자의 학문적 성취가 진정으로 구현된 것은 아마도 그의 사후 수십 년이 흐른 뒤 한나라에 와서 유학이 정치 이데올로기로 잡은 뒤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비와 이사는 순자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춘신군이 살해되니까 그의 신임을 얻고 등극했던 순자 역시 밀려나게 됩니다. 이후로 순자는 평생 학문에 매달려 제자백가 사상을 집대성하는데 남은 여생을 보냅니다. 그의 나이 98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당시로서는 되게 오랫동안 살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비와 이사는 법가사상가입니다. 해서 순자의 예치주의는 한비와 이사를 통해 법가사상가로 계승을 하게 되고, 이 법가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기원전 221년 법가사상을 받아들인 진시 황제에 의해 천하는 통일이 되고 혼란했던 춘추 전국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상으로 순자의 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사상의 간략한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가의 창시자인 공자는 그의 핵심 사상이 인과 예로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내면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고, 이러한 내면적인 측면이 수양이 된 결과로 그것이 외부 바깥 현상으로 나오는 것을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맹자는 공자의 이 내면적인 측면들을 계승 발전시켰고, 순자는 공자의 이 외면적인 예 측면들을 계승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순자의 예치주의를 그의 제자인 한비자와 이사가 받아들여 법이라는 형태로 더욱 공고하게 체계화시켰고, 이러한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기원전 221년 진나라에 의해서 춘추 전국시대가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순자는 사후에 몹시 불행해졌습니다. 죽은 뒤에 그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송나라 이후 성리학자들은 공자의 맥을 정통으로 이은 사람을 맹자로 보았고 그 뒤로는 도통이 끊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나온 근본적인 이유는 순자가 인간의 본질을 악하다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순자는 유교의 이단화로 낙인 찍혀 사상사에서 거의 매장되다시피 하다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순자의 생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